그런가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 묘에 일종의 테러로 보이는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상의 묘를 훼손했다. 자, 이거 어떤 사건이고 이유가 뭘지, 누가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기의 부적까지 윤석열 조상묘 테러 논란. 지난 16일 윤 전 총장의 조상묘를 관리하던 친척이 조부의 묘지가 훼손된 걸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훼손됐을까가 이 사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묘지 봉분 위에 인분, 달걀 껍데기와 음식 찌꺼기를 이 봉분 위에 투척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봉분 앞에 구덩이를 팠다라는 것도 굉장히 섬뜩합니다. 흉기가 발견됐고 부적도 발견됐고 1m 길이의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데 1m면 상당히 긴 머리입니다.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뭉치를 묻어놨다. 의도적으로 흉기와 부적 머리카락을 묻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어떤 의도로 이런 걸 묻어놨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묘지가 복구한 상태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섬뜩해요. 윤 전 총장 측 관계자.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역하고 혐오스러워 공개할 수 없을 정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를 안 했군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조상의 묘를 훼손한다. 이게 일단은 어떤 의도,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런 어떤 풍수질이나 주역, 이런 문화권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뭐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조상의 묘를 이 복이 일어나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미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명당도 찾고, 그다음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를 좀 보완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운명을 보는 뭐 주역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명당이 묘자리죠. 네, 그러니까 명당. 그 소위 뭐 얼마 전에 우리 굉장히 그 유명하게 유행했던 영화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는데. 맞아요. 조승우 씨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인데, 흥선대원군이 비록 자신은 그 멸문한 왕족이지만 자기 후손들이 아주 길하게 잘 되라고 명당을 찾는데, 그 명당에 보니까 굉장히 큰 절이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안을 만들어서 그 절을 불을 지르고 태우고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묘를 쓴다거나, 아니면 실제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묘를 쓴 왕족의 무덤, 그거를 파고 그 왕족의 관 위에다 다시 관을 쓰는 뭐 이러한 일들도 영화에서 이제 막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인, 특히 대권 후보로 뭐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상의 그 묘, 여기에 기운이 발복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은데, 21세기 대한민국은 뭐 그런 것에 좌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발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조상의 묘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 속이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에 와서 어떤 걸 해야 이게 발복이 되는 거지, 저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당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명당은 국민의 민심이다. 그렇죠. 명언입니다. 풍수지리학적인 테러의 가능성이 박수현 의원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반응과 왜 이 같은 테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측 반응은 묘에서 발견된 다른 흉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흉기라든가 이런 거요. 1m 길이의 머리카락 뭉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구하기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1m 길이의 머리카락 뭉치는 굉장히 머리가 긴 거예요. 전문 무당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적도 있었잖아요. 흉기. 자, 그렇다면 전문 무당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부적 흉기
머리카락을 같이 묻어라, 구덩이 파고. 뭐 그런 조언이 만약에 있었다면, 자, 그 어떤 의미인지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흥윤 한양대 문화인류학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과 비슷한 분석이에요. 풍수학에서는 조상이 묘역의 지맥을 통해 자손과 연결돼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어떤 사람의 어떤 소행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인 거죠. 이번 테러는 무속신앙의 관점에서 윤 전 총장을 돕는 조상의 길을 끊어놓겠다라는 의도를 보인다. 박정아 대변인, 이게 사실 저는 뭐 풍수지리를 그렇게 막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적과 머리카락과 흉기를 구덩이를 파서 묻어둔 이유가 만약에 저런 의도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흥분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가야 될런지도 정확치 않을 정도로 이게 곤혹스러운 얘기인데요. 예. 뭐 풍수질이 저도 많이는 안 믿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 도와주면은 그냥 박수 치면서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글쎄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갈라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달나라도 아니고 지금 화성을 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저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지금 뭐 보면 1m 머리카락, 그다음에 뭐 일반 사람들은 구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갖다 놨다고 한다면 그렇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저런 일이 왜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 갖고는 지금 조상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뭐 빨간색 부적하고 인형에 뭘 꽂아 그런 그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걸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꼭 무슨 절대 권력에 대해서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싸움 중에 나온 아주 슬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뭐 또 좀 웃을 수 있는 얘기하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 저기 늘 그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만 지금 대선 주자들 여러분들 먼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각 여의도에 어디에 캠프를 차렸나, 이 자리는 어떤가, 뭐 그 중에 뭐 책상은 어디 쪽을 한 이런 기사도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웃고만 지나갈 수 있는,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서 아침에 뭐 마음도 좀 썰렁하고 섬뜩해요. 비도 좀 오려고 해서 지금 날씨도 안 좋은데 스산한 기분이 좀 들어요. 뭐 기분치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적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하나 할 게 박수현 있는데, 대변인. 우리가 이제 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풍수지를 믿지 않는다. 저도 뭐 주역을 예를 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역이든 풍수질이든 저런 것을 학문으로 연구하시거나 그럼요. 저런 학계나 이런 곳에 저희가 그걸 폄훼하려고 드린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기자, 혹시 과거 대권 주자들의 조상묘가 이처럼 훼손되었던 혹은 테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이회창 총재. 9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니까 97년 대선 치르고 나서 99년도에 이제 조상묘를 충남 예산인가로 다 모아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상묘에 쇠말뚝을 박았던 사건이 있었죠. 쇠말뚝을요? 한 뭐 7개 정도가 발견됐다 이렇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때처럼 이제 2002년 당시에는 대선 앞두고 또 이해창 당 총재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사실 뭐 당시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아까운 표차로 졌기 때문에 유력한 주자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전에 어떤 뭐 전문 역술인들이 조언대로 쉽게 어떻게 보면 조상의 길을 끊는 그런 작업이 새말뚝이 아닌가. 우리 과거에도 이제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의 새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가라고 싶은데 글쎄 뭐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해프닝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막 정색하고 사실 이게 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 문제를 뭐 경찰에 뭐 고발하고 이러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행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이야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떤 이야기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피해 사례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조항 검토해서 절차대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형사 출신의 변호사가 계시니까 이거를 뭐 예컨대 신고도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기자 얘기대로 뭐 정색하고 신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잡자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분묘가 소재한 위치는 산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수록 시간은 걸리지만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기관에 수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아닌 한은 피해자 측이 신고를 해야 수사를 개시하는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도 피해자 측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족 측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볼 텐데 이 사건은 직접 사체에 손을 댄다거나 분묘를 발굴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훼손한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분묘에 손을 대는 경우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그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 의도성이 입증된다면 고액의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량보다는 수사를 개시한다면 결국 그 주체와 의도를 밝혀내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선거를 전후로 윤석열 총장과 안 대표가 통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그런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로서 기존의 정치 세력들과의 합종연행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가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여유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선거 전후의 통화를 통해서 의견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통화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올 것이 확실시 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정치권에 이른바 랜딩을 할 것인가도 계속되는 관심인 것 같습니다.